질투는 정말 나의 힘일까? 염소와 당나귀. 어떤 사람이 염소와 당나귀를 길렀습니다. 똑같은 짐승이지만 그는 당나귀를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염소는 해가 저물 때만 우리에 두고 해가 뜨면 들판에 풀어둔 채 나뭇잎과 풀을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에 반해 당나귀에게는 콩과 배추를 섞어 푹 삶은 맛깔난 채소죽을 먹이는가 하면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당근을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짜 먹을 수도 없는 숫염소는 방목하며 키우다가 나중에 식용으로밖에 쓸 수 없던 반면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맷돌을 돌릴 때 그리고 먼 길을 갈 때 교통수단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에도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했죠. 당연히 잘 먹이고 귀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주인이 못마땅했고 특별 대우를 받는 당나귀에게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와 함께 있게 된 염소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왜 너에게만 유독 잘해주는지 아니? 당나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를 조금이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잘해주고 많이 먹인 다음 그만큼 고된 일을 시키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봐. 커다란 맷돌을 돌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먼 길을 가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나르는 일을 하잖아? 그게 얼마나 뼈골 빠지는 일이냐? 너는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나를 봐.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냐? 생각해보니 염소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당나귀는 갑자기 염소가 부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염소는 당나귀에게 좋은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인님이 일을 시키면 하는 척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야. 많이 다치지 않게 상처만 날 정도면 돼. 그런 다음 편히 누워서 먹고 자고 푹 쉬면 되는 거지. 당나귀는 염소가 알려준 대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던 중 일부러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약간 상처만 생길 정도로 다치려 했으나 의외로 큰 부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은 당나귀를 따뜻한 자리가 깔린 외양간에 눕히고는 수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은 수의사는 정성껏 당나귀를 치료한 뒤 돌아가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의 혓바를 다려 먹이면 당나귀가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혓바를 다려 당나귀에게 먹였습니다. 예정보다 좀 일찍 염소를 잡아먹는 게 아쉽긴 했지만 주인에게는 염소보다 당나귀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염소는 주인에게 잡혀 혓바를 내주기 위해 끌려가면서 슬피 울며 소리쳤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내 무덤을 내가 팠구나. 분수에 맞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더 나은 상황에 놓이는 것 등을 미워하면서 깎아내리려 하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과히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친구가 나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별로 뛰어난 면모가 보이지 않는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한다든지 그다지 매력적인 게 없는 듯한 친구가 빼어난 미인을 만나 나보다 앞서 결혼한다든지 하면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급기야 상대방이 얄밉고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은 특히 남녀 관계에서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또는 배우자가 자기 이외의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격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 말고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건네고 마음을 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심이 일어날 리 없을 테니까요.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그가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모든 남녀 관계에서 질투심은 필연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질투가 유아기 때부터 형성되는 걸로 봅니다. 어렸을 때 혼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 부모의 관심이 동생을 향하게 되면 질투심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극진히 시중을 들고 애정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살면서 끝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에 대인 관계에서 수시로 질투심이 형성됩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질투합니다. 수십 년 넘게 함께 산 노부부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질투심이 단순히 부러움 혹은 속상함의 단계를 뛰어넘어 과도한 증오나 적개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질투심을 느끼는 질투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 혹은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나 애정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주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인 부정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망상이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기영도 시인은 1989년 29,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출간되었죠. 그 시집에 실린 시 중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우울한 과거의 체험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시에는 질투의 속성과 한계,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죠. 사랑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버거웠지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시 후반부에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인을 부러워하거나 인정하거나 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그에게 희망은 질투뿐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환경의 사람을 부러워하고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꼈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죠. 사랑을 잃었습니다. 왜 시인은 질투를 희망 삼아 살아야 했을까요? 세상에 부러운 게 참 많고 사랑을 찾아 끝없이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데, 질투의 대상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참담한 비극적 현실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분발하여 원하던 바를 성취할 수도 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침몰해버리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갖고자 욕심을 부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장점이나 좋은 것을 헤아려 보면 그것이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 역시 지극히 소중한 것입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옵니다. 자꾸 나와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질투심의 노예가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만 의심하면서 질투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부도 좋고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나를 성장 발전시키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정받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현실에 머무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일까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질투가 긍정적 에너지가 될지 부정적 에너지가 될지 내 삶의 자양분이 될지 독극물이 될지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질투가 희망의 내용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희망의 내용은 사랑, 용기, 격려, 배려,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염소는 당나귀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자유롭게 다니며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당나귀보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당나귀가 가진 것만 봤습니다. 좋은 외양간에서 맛있는 먹이를 먹으며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한없이 부러웠죠. 그래서 질투심이 생겨났습니다. 얕은 꾀를 부려 당나귀와 주인을 골탕 먹이려던 염소는 오히려 자신이 치명적인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환경에 자족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던 비극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꼭 이 우화 같은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우화 속 염소였다면 당나귀에게 슬며시 다가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들판에 가면 맛있는 풀과 나뭇잎들이 참 많아. 내가 그걸 좀 가져다 줄 테니까 너도 주인님이 주시는 채소죽이나 당근 같은 거 좀 남겨뒀다 줄래? 서로 나눠 먹으면 좋잖아. 어때?